분양가 상한제 이번 달에 개편안이 발표된다 그러는데 로또 막차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 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리지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 시세는 되게 높은데 네. 분양가는 낮으니까 이거를 분양을 받게 되면 굉장히 나한테 로또 분양 또는 수익이 엄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았었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대, 수천 대일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히 기대하시고 나도 뭔가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 또는 기대를 하셨던 거는 맞는데 네. 문제는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어요. 뭐냐? 실제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나와야 되는데 가격이 낮으니까 분양을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네.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3기 신도시나 기타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네네. 서울이나 기타 이런 지역에서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 지금 예를 들어 돈천주공 같은 경우도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고 뭐 강남 쪽도 마찬가지고 분양가를 낮추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나 우리 못해. 그러니까 원래 공급이 진행돼야 될 네. 정상적인 절차가 계속 지연됐었던 거잖아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다는 건가요? 없앤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개편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 이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꾸겠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했으니 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개편안을 갖다 발표하겠다는 건데 네. 문제는 이거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지금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이달 발표되는데 이게 분상제 막차 단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푸라기 청약마저 사라질까 무주택자들 우려라고 하는데 뭐가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네. 지금 워낙 많은 집값들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그 주변의 집값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그 집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걸 갖다가 솔직한 말로는 로또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게 되면은 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7, 8억에 분양돼서 10몇 억이 될 수 있는 집 로또 청약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물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기대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두려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곳들 같은 경우가 서울과 이제 뭐 수도권에서도 서울에 가까운 곳 이런 곳인데 특히 이제 서울이죠. 근데 서울과 같은 곳에서 공급이 진행돼 줘야만 되는 네. 부분이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면이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 같은 경우들 보게 되면은 주변 아파트 가격 대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분양가 자체가 현저하게 낮은 입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네.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못하겠다. 그냥 후분양하겠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네, 네. 그럼 결국 공급 물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무주택을 위하는 것도 좋은데 네. 또 한편으로는 공급 지연이라는 것도 막아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네.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앞으로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또 한 번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분양가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어쨌거나 뭐 개편이 된다라는 게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맞죠. 그럼요. 왜냐면은 네. 재건축 단지다 그러면은 재건축할 수 있는 그 재건축 조합원들의 마음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네. 무주택자들이 가격을 낮게 받는 것도 인정을 해준다면 크게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그 심리가 네. 왜냐하면 로또 청약을 통해서 뭐 그냥 극단적으로 한 7, 8억 분양받아서 사기만 하면 당첨만 되면은 한 10몇 억 돼가지고 한 7, 8억 이상 벌 수 있는 네. 한 방에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는 그 기회를 네. 이제는 그것마저도 경쟁률이 너무 높거나 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멘붕 또는 우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정부는 이것 때문에 심사 기준을 뭔가 좀 체계적이고 구체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은 돼요. 네. 문제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듣고 그래 정부 입장도 이렇겠지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심리 판도가 네. 조금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아, 분양가 상한제가 아무래도 완화가 되다 보면 그러면은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 뭐라 그랬지? 로또 당첨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냥 주변에서 말 그대로 이제 시세를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세대로 내가 사던 꼭 이거 새 집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게 좀 적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네. 무주택에 대한 무주택 피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프리미엄이 이 청약에 내가 참여해서 먹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로 아래 분양가를 묶어놨으니까 이렇게 컸는데 이걸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경쟁률이 좀 떨어지면 내 집만 경쟁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떨어지는 그 결과만으로 보면 네. 오히려 뭐 너무 심한 경쟁률 다행이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의 그 비하인드를 보게 되면 네. 왜 경쟁률이 줄어들었냐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보나마나 청약의 당첨 확률이 나는 떨어지니 나는 그러면 청약을 하지 않고 다른 기회를 찾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다른 곳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청약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적어지니까 네, 그렇죠. 무주택으로 내가 계속 청약 넣고 기다릴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사야겠다. 그러면 다른 거라도 기회라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한 7, 8억이 오를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기대가 컸다면 그러면 1, 2억이라도 내가 다른 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뭐 이런 쪽의 심리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뒤에 또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기다렸잖아요. 네. 3기 신도시 때문에 기다렸는데 3기 신도시도 비싸게 할 수도 있겠네요. 비싸게 될 수 있는 소지도 지금 여기서는 아무 말도 없지만 1,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 3기 신도시 분양이 됐을 때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도 분명히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산, 창릉, 고양 창릉 주변이 올랐잖아요. 이미 올랐다라고 하면 또 그 동네는 교통망 구축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럼 교통망 구축 때문에 호재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주변이 올랐으니 주변 시세와 또 맞춰서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싸게 분양을 해주겠지만 내가 기대했던 심리보다는 생각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거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이달 아직 발표는 안 된 거죠? 네, 정확하게 발표는 안 된 것 같아요. 발표는 안 된 거고 이거는 뭐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 상황 자체는 여러분들의 지금 머리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흐름과 전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 메리트가 그만큼 사라지게 되니까 또 다른 수요가 또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거를 쉽게 풍선 효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풍선 효과라고 퉁치기에는 무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분명히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복또복님께서 애초에 무주택자는 로또 당첨을 원한 게 아니에요. 1주택 되는 게 뭐 로또입니까? 주변 살 능력이 없는데 저렴하게 나오는 분양권을 원하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이 사실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분들이잖아요.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를 믿고 기다리고 정부의 신뢰를 기대했던 건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표현했던 것처럼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 이것보다는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랑 점점 다르게 가는 이 상황이 좀 답답하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혜숙 님도 그렇고, 요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니 주변 시세보다 조금 높으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더 싸게 했던 거를 조금 덜 싸게 한다는 얘기죠. 더 비싸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모든 판단과 모든 그 결과물은 네네. 내 생각에 의해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싸게가 아니라 더 싸게, 굉장히 싸게였다가 덜 싸게 한다니까 네. 덜 싸게 만들어도요. 입주하게 되면 새 아파트가 더 비싸지는 거는 기본적인 그렇죠.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약간 상방 구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분양가 상한제 묶어놨던 걸 좀 올려준다니까. 네. 이거 확실히 이 로또는 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예전처럼 굉장히 큰 가격 격차는 사라질 것이고요. 네. 그걸 갖다 또 이제 약간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개편하시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기다렸던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 그러니까. 좀 다를 것이다. 지금까지 그거 보고 내가 무주택 했는데. 그쵸. 그거 이제 와서 갑자기 개편한다고 개편은 할 거라고 미리 얘기했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 왜 개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동네가 있는데 주변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10억인데 개편한 자체 전에 그 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그거를 정확히 보고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몇 년간에 뭐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를 가지고 책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 시세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책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한 2, 3년 동안 얘를 분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근데 주변 가격은 다 올랐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가 다 올랐다. 그럼 구축 아파트는 엄청 올랐는데요. 분양한 단지가 한 2, 3년 게 없으니까 분양가는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로또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단지에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하시는 분, 그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되냐. 주변 아파트가 10몇 억인데 우리 거를 예를 들어 10억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일면 어떤 면에서도 당연한 그 심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뭐 나 후분양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일단 우리 버틸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조합들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예상했던 그다음에 시장에서 예상됐던 공급 물량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 자, 이러니까 공급을 다시 늘려야 되는 상황을 지금 현재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공급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에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너무 이 가격 이상으로 팔지 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정부는 무주택자들만을 위한 정부도 아니고 그다음에 조합원들도 어떻게 보면 위한 정부이기도 하잖아요. 전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그 정부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거기에 문제점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올랐는데 원자재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 올랐잖아요. 자재 가격도. 그렇죠. 바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당위성 측면에서는 저도 인정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을 또 인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게 뭐냐면 임금은 올려야 되는데 집값은 낮춰야 돼. 이게 사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게 임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너무 양날의 검이에요. 어떤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치우치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바로 이 중간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많이 하지 못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이 됐고 결국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들이 개편으로 흘러오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펭귄님이 정리를 딱 해줬대요. 원자재 인건비 오름, 건설비 오름, 근데 분양가 상한제라서 가격이 안 맞음. 후분양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공급 부족이 돼서 정책 변경까지 온 거다. 라는 거죠. 이거네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거 분양가 상한제 어쨌거나 이거를 가격을 올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청약 당첨되는 사람이 10명 뽑았으면 10명 당첨이었으면 이거 가격 올린다 그래서 뭐 11명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공급에 왜 영향을 준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아까 표현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올라버린 가격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편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매수 수요로 다시 좀 돌아설 수도 있겠네요. 자,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100%는 아니지만 네. 그것 때문에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거라고 일부. 봐요.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항상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현상 때문에 근데 최근 일어나는 현상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래서 정부가 아주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네. 대출 규제거든요. 네.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약간 또 한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 그 개편으로 인한 가격 상승 또는 이제 약간 좀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또 주변부로 퍼져나갈까봐 네. 약간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뭔가 조금이라도 조절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뭐 이거에 대해서 청약 제도에 대한 개편이라기보다는 공급을 좀 더 늘려보고자 하는 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